안녕하세요. 저는 백내장 수술 2만건 이상한 16년차 안과 전문의 안과 언니입니다. 환자분들이 사실은 나는 이 병원도 갔다 왔고 대학병원도 갔다 왔는데 여기서는 어떤 렌즈를 추천하는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처음부터 많이들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학병원의 교수님 말씀이 맞는가? 근데 또 이거 아닌 것 같고 또 다초점 수술 많이 한 병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게 맞는지 정말 환자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거든요. 도대체 왜 안과 의사들마다 권유하는 렌즈가 다른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대체 왜 의사분들의 의견이 다 다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시고 가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다 다른 내용은 의사들도 가치관이 있는데 이 가치관이 또 다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의사분은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나는 환자분한테 어떠한 손해도 0.1%도 끼치기 싫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안전하게만 수술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요. 근데 안전이 제일 좋을 것 같지만 안전하면 얻는 이득도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득을 포기하는 것도 과연 안전일까? 한 번밖에 수술할 수 없는 이 기회를 좋은 기회를 날리는 거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초점 렌즈도 정말 다양하게 초점, 생중 초점, 굴절형, 회전형 그 안에서도 굉장히 도수가 다양하게 있고 자꾸 새로운 좋은 렌즈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렌즈들에 대한 경험치가 의사마다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의사 밑에서 수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심지어 어느 대학에서 어느 병원에서 수련을 받았느냐에 따라 어떤 렌즈를 선호하는지도 또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의사분 그리고 정말 환자분에게 최적의 가장 좋은 시력의 결과를 이득을 크게 극대화시켜서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최신 기술을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는 의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보수적인 의사분들은 하나도 어지럽지 않고 수술 이후에도 실망스럽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만큼 이득도 없기 때문에 큰 이득은 가져가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디옵터의 고도근시 환자분이 한쪽 눈이 백내장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분은 가장 안전하게 수술하는 방법은 그대로 똑같이 마이너스 6디옵터의 단초점 렌즈를 넣으면 백내장 수술 전의 시력 정도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분은 안경을 벗을 수 있고 자유자재로 멀리 가까이 중앙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지금 그냥 이대로 나는 불편함이 없이 생활하는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훨씬 더 좋은 안경을 벗을 수 있고 자유자재로 더 잘 볼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 볼 건가에 대한 선택의 기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전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이너스 6대 근시를 넣어서 단초점 렌즈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하고 나서 그냥 수술 전에 백내장 없었을 때의 시력처럼 똑같이 멀리가 잘 안 보이고 가까운 것도 이렇게 봐야 되는 그 상태가 유지가 되고 그대로 그냥 안경을 쓰고 평생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한쪽 눈이 백내장이 오면 반대쪽 눈도 2, 3년 안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이제 안경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다초점 렌즈를 넣게 된다면 지금까지 즐기지 못했던 야외 스포츠 안경 벗고 즐긴다든지 훨씬 더 활기찬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분이 지금까지 나는 안경 없이 생활하는 것을 상상도 안 해봤고 안경이 어렸을 때 썼다 보니까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하면서 빗번짐이라든지 야간 시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기 싫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좀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분의 그런 생각을 그냥 존중해서 안전하게만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정말 좋을 거고 많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신세계를 본다라고 조금 더 이 환자분에게 설득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 야간 밑번짐이나 시력이 뿌옇게 보이는 것은 다 오는 게 아니고 90% 이상은 그런 것이 없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도 있게 됩니다. 보수적인 안과 의사분들은 단초점 렌즈를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마이너스 6디옵터 그대로 넣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마이너스 6디옵터 렌즈를 그대로 넣는 건 저는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근시의 도수를 조금 줄여주는 마이너스 2나 3으로 좀 넣어드리는 거를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보수적으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시가 있는데도 난시 교정 안 하는 의사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난시를 넣는 것들은 비용을 제외하고는 전혀 단점이 없거든요. 이게 난시가 없다고 빗번짐이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지거든요.
예전에 했던 방식을 고수하고 난시용 렌즈가 분명히 나왔음에도 새롭게 난시용 렌즈를 썼다가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시도를 안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개방적인 의사분들은 최신 기술을 계속적으로 습득하려고 하고 이것을 환자분에게 이제 좀 구현해 주려고 하는데요. 물론 안전성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렌즈를 바꿀 수도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바꿔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거나 해서 환자분에게 시도를 하고 그리고 환자분에게 충분히 이런 렌즈가 만족도가 있는지 환자분 셀렉션도 잘해야 되는데 수술할 때 문제가 없을 만한 환자분들을 좀 골라서 선택을 해서 이 환자분이 얻을 수 있는 최적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베스트 결과가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100명 중 1명 정도는 야간 빛번짐이나 이런 불편감을 호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보장이 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의사여야만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도전하려는 의사분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기존에 했던 방식을 그냥 고수해서 지금도 여전히 단초점 렌즈만 수술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의사분들 개개인의 가치관도 조금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환자분에게 최대한 해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거나 아니면 최대한 득이 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나 두 가지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안과학회 입사 갔을 때도 동유럽 의사들은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환자분들에게 좀 다초점 렌즈를 권유를 안 하는 편인데 서유럽 의사들은 다초점 렌즈를 좀 더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편이어서 서유럽과 동유럽의 차이도 많이 있다고 그런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최신 기술을 좀 더 익혀서 환자분들에게 그것을 구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더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성을 보장하고 렌즈를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낙용도 먹고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고민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렌즈가 나오면 이 렌즈가 어떤 결과를 내는지 리서치를 많이 해보고 그걸 먼저 써본 의사들이 어떤 결과가 나는지 많이 들여다보는 편입니다. 저는 예전에 다초점 렌즈를 굉장히 빨리 접한 의사이기도 해서 다른 환자분들 오셨을 때 단초점 렌즈를 권유받았거나 저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수술을 하고 오시거나 그런 거를 결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만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초점 렌즈를 이미 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가까운 곳을 내가 보고 싶은데 혹시 렌즈를 교체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잘 안 보이더라도 저는 시도를 너무 해보고 싶어요. 이런 분이 있었는데 교체를 해드렸더니 너무나도 만족해서 반대쪽도 바꿔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7년 전에 그 경험으로 다초점 렌즈는 정말 좋은 수술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겨서 환자분의 셀렉션을 철저하게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다초점 렌즈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의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좋았던 거를 보고 더 최신의 것을 권유하는 반면 어떤 의사는 그런 좋은 렌즈들을 시도하다가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를 한두 케이스를 만나게 돼서 다시는 이 렌즈를 쓰면 안 되겠다 하고 단초점 렌즈만 쓰시거나 또 이렇게 하시는 의사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마다 가치관이 좀 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예전보다 근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가까이 보는 게 너무 중요해서 어떤 분은 저는 멀리는 잘 안 보여도 돼요. 차라리 가까운 것만 정말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분도 심지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단초점 렌즈를 하면은 무조건 돋보기를 썼어야만 됐거든요. 옛날 시대와 또 현대인은 굉장히 생활 패턴도 다르고 핸드폰을 보는 것이 일상화가 되었기 때문에 10년 전, 20년 전과 지금 현대인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서 다초점 렌즈를 넣어드리면 굉장히 만족하는 결과를 내고 환자분도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요즘은 60대, 70대 분들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직까지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백내장 환자분들은 다초점 렌즈를 더 선호하고 더 만족도가 높게 됩니다. 오늘은 보수적인 의사와 좀 더 개방적인 의사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개방적인 의사는 최신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좀 더 최적의 결과를 내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고 그게 다 좋다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보수적인 의사분들은 분명히 예전 백내장 수술로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환자분들이 좋아하는 시력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해가 되는 것은 무조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사분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초점 렌즈를 좀 더 선호하시고 개방적인 분들은 새로 나온 다초점 렌즈를 시도하시려고 하고 그렇게 두 가지의 의사분들이 있는 것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적인 의사, 개방적인 의사 두 분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을 잘 생각을 해서 자기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그런 보수적이거나 개방적인 의사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